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양면지입니다. 모직인데요. 이쪽은 주황색, 이쪽은 체크예요. 양면지를 가지고 1단계 곰손도 할 수 있는 케이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이기 때문에 재봉틀 필요 없고요. 손바느질로만 할 수 있고요. 정말 단순하게 직사각형으로 잘라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이거는 양면지고요, 울이고요. 이렇게 벌어져서 요즘 많이들 입으시는데 핸드메이드 코트 만드는 원단입니다. 모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150cm 폭이에요. 150cm 폭인데 길이는 70cm만 되게 잘라줬습니다. 보통 한 말을 사시게 되면 90cm거든요. 70cm 되게 잘라주시면 20cm 정도가 남는데 20cm 정도 남는 거 가지고는 똑같은 봉제 방법으로 머플러 만드시면 돼요. 20cm 폭이면 한 요 정도 되는 거라서 가늘지만 목도리 머플러도 나옵니다. 저는 여기 체크를 보고 잘랐는데 정확한 직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직각자 필요하고요. 재단을 해야 되니까 재단 가위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양면지라서 원단 두 개가 보시면은 실로 한 땀씩 떠져서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원단이거든요. 요 원단을 갈라줘야 되기 때문에 쪽가위 있으시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안 되면 가위 가지고도 잘라주실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사람에 따라서 이제 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송곳이나 실뜨개 그리고 요거는 눈썹 뽑는 집게입니다. 요 눈썹 뽑는 집게 있으시면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렇게는 원단을 갈라주기 위해서 집에 있으시면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핀 쿠션 그리고 초크 손바느질을 할 거라서 원단 색깔에 맞는 실 준비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여미는 거를 스냅 단추로 여며주려고 합니다. 주황색으로도 입고 체크로도 입을 거기 때문에 단추 대신에 스냅 단추를 달아주면 양면을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거고 16mm 메탈 스냅 단추고요. 8개 들어서 1,000원이기 때문에 다이소 가서 제일 큰 스냅이 요 사이즈더라고요. 제가 150에 70cm가 되게 재단을 했는데 보시면 양쪽으로 셀베이지 부분이 마감 처리가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쪽 폭이 대강 1.5c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0.5cm 정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cm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가장자리 두 원단을 완전히 붙여놔서 이 갈라지지 않는 부분 여기는 양쪽을 잘라낼 거고요. 나머지 이쪽 부분은 안으로 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가장자리 5mm 정도씩 셀비지 부분 잘라내시고요. 원래는 이 양면지를 갈라주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한두 개 만들 건데 그 기계를 다 살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냥 저희는 손으로 갈라줄 건데요. 원래는 여기서 1cm 내지는 1.2cm 정도 들어가서 재봉틀 땀수 크기에서 한 줄 박아줍니다. 이제 왜냐면 이렇게 막 시접을 손으로 갈라주다 보면 어느 부분은 더 많이 가르고 어느 부분은 덜 가르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접을 똑같이 동일하게 갈라주기 위해서는 이쪽 가장자리를 재봉틀로 박아주면 그 이상은 시접을 벌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0.5cm 정도 되는 다대 테이프를 가장자리에 이제 저희가 앞에 영상에서 트위드 조끼라든가 또는 호피로 양면 아우터 만든 거 보면은 제가 심지 부착하고 그 위에 다대 테이프 작업을 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가장자리에 다대 테이프 작업을 해서 가장자리가 딱 형태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1단계를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재봉틀로 박아준다거나 아니면 다대 테이프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과정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펼쳤을 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전체 가장자리를 1cm씩 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1cm씩 벌리고 나면 양쪽으로 이렇게 0.5씩 안으로 접어서 여기 가장자리를 다 공그르기를 해서 그냥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원단이 이쪽이 식서 방향입니다.
자, 식서냐 푸서냐에 따라서도 잘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잘 안 갈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해도 잘 갈라집니다. 그리고 요 사이를 보시면 여기에 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쪽 원단과 이쪽 원단은 실로 위아래를 한 땀씩 떠서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요 실 자체를 살살 빼주시면 사이가 잘 벌어지는데, 지금 보면 푸서 방향으로, 가로결 방향으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1cm씩 벌려주시면 되고요. 요런 식으로 송곳을 넣어서 얼기설기 돼 있는 요 실을 살살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잘 갈라지고요. 세로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실이 이렇게 식서 방향으로 안에 내부에 연결된 실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을 처음에 이렇게 벌려 보시면 요 실들이 보이시죠? 여기 한 땀씩 실 있는데 그 간격이 한 2-3mm 간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첫 번째 실 요렇게 요거를 잡아서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실, 요 실 뽑아서 당겨주시고, 세 번째 보이는 실 당겨주시면 요런 식으로 여기가 쉽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에서부터 보이는 실을 잡아 당겨서 벌려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실을 한 홀을 붙잡고요. 눈썹 뽑는 집게로 요 실을 붙잡고 잡아당겨서 사이를 벌려서 보시면 여기 실 요렇게 나오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실 요거를 잡아당겨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요 사이가 이렇게 쉽게 벌어집니다. 요렇게 금방. 그리고 여기서 또 실이 이제 끊어졌으니까 요 중간을 또 요렇게 요 사이에 요 실을 이렇게 걸어 올리셔서 요 실이 나오면 잡아주시면 또 이렇게 갈라지고요. 요 사이 실을 또 걷어 올려서 하시면 이렇게 벌어지고요. 송곳을 넣어가면서 하시더라도 잘 안 갈라지거든요. 그럴 때는 쪽가위를 가지고 사이사이를 벌려서 그 연결되어 있는 실을 잘라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실뜨개가 있으시면 실뜨개를 가지고 이렇게 사이에 집어넣어서 잘라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쪽가위로 사이사이를 잘라주시던지, 아니면 실뜨개로 요 사이사이 실을 쪽가위처럼 잘라주시던지, 아니면 송곳으로 이렇게 한 올 한 올 빼내시던지, 또는 송곳으로 빼낸 실을 잡고 뭐 손으로 당기거나 아니면 요 집게로 잡아당겨 주시면 요 실이 쑥 빠지면서 사이가 더 쉽게 깨끗하게 갈라집니다. 아까 이렇게 벌렸을 때는 실이 다 이렇게 자국이 남는데요. 요 사이로 이렇게 벌려가면서 실을 잡아당겨서 빼주시면 사이가 훨씬 더 깔끔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잡아당기는 방법은 이렇게 완전히 직선으로 길게 된 부분보다 나중에 재킷이나 코트 할 때 보면 어깨선이나 뭐 목선이나 짧게 약간 사선으로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실 한 올 골라서 집게로 뽑아내는 방법이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됩니다. 여러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본인한테 제일 쉬운 방법, 또는 이 방법 저 방법 섞어가면서 어찌됐건 가장자리 직사각형을 시접을 1cm 정도씩 다 이렇게 두 원단을 갈라주세요. 양면지를 사러 가시면 양면지에 따라서 어떤 원단은 정말 안 갈라지는 원단이 있고요. 어떤 원단은 이렇게 좀 잘 갈라지는 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원단이 마음에 들어도 잘 안 갈라지는 원단은 그냥 포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갈라지는 거를 억지로 다 가르려다 보면 손가락 끝이 퉁퉁 붓거든요. 그래서 원단을 사러 가셔서 살짝 이렇게 식서 방향 원래 조금 잘 안 갈라지고요. 요 푸서 방향으로라도 살짝 원단을 조금만 벌려서 이 원단이 잘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원단을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가장자리를 이런 식으로 시접을 다 갈라줬습니다. 세로 식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올을 한 올 한 올 다 뽑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됐고요. 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벌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양쪽 시접을 안쪽으로 접어서 공그르기를 해줄 거거든요. 지금 보면 한 1.5cm 정도 여기 폭이
원래 시접이 0.5cm만 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으로 접어줄 거 생각해서 1cm를 벌려주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원단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시접을 0.5cm만 하더라도 적어도 1.2cm 정도는 벌려야 이렇게 안으로 접어 넣어주고 이 원단이 있을 공간이 생기거든요. 1단계라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여유 있게 1.5cm 정도 원단을 갈라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이쪽 시접을 반씩 접어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반씩 마주보게 접어서 시접을 모두 다 안쪽으로 넣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서리가 만나는 곳이니까 이렇게 시접이 접힌 상태에서 또 이렇게 접어 넣어 주세요. 그래서 공구르기 여기서 하면서 한 번에 직각으로 꺾어 들어갈 수 있게. 다시 또 다른 쪽도 보여드리자면 시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양쪽을 반반씩 접어서 이쪽도 이렇게 돼 있으면 반반씩 접어 넣어 주시고요. 자,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 쪽에나 한쪽을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접어준 상태로 다시 또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로 다시 또 반으로 접어서 이런 식으로 직각 부분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바느질을 시작을 하자면 안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반대편 같은 위치에 딱 마주보는 위치에 가고 땀수는 0.5가 안 넘도록 기왕이면 조금 더 촘촘하시면 좋고요. 한 땀과 한 땀 사이가 3mm 되게 하시고요. 이쪽으로 올라왔으면 다시 또 반대편 같은 위치에 있는 원단에서 3mm 정도 가서 여기에서 올라왔으면 건너편에 딱 마주보는 곳으로 가서 속으로 여기 간격이 한 3mm 정도 되게 한 땀 떠준 다음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원래 공구르기는 단처리할 때는 실 한 올만 하지만 저는 지금 실 2겹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너편 같은 자리에 와서 3mm 속으로 떠주시고 직각 부분도 넘어가야 돼서요. 코너를 도실 때 모서리 부분은 약간 좀 바늘 땀을 촘촘하게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일단 이 모서리 부분만 보여드리려고 바느질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 보나 실은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가장자리를 모두 다 공구르기로 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케이프가 하나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바느질할 부분을 시치핀을 먼저 꽂아주시고 또 공구르기를 하시고 또 시치핀 꽂아두고 공구르기 하고 해서 전체 직사각형으로 다 공구르기로 마무리 해주세요. 가장자리를 다 공구르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스냅 단추를 달아줄 차례인데요. 모직 원단이다 보니까 결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쓸어 봤을 때 부드럽고요. 요렇게 하면 저항감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모직 원단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쓸었을 때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 방향으로 요렇게 방향이 바뀌긴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트임이 왼쪽으로 가게 하는데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트임이 있는 쪽이 오른쪽으로 가면 편해서 저는 트임을 오른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쪽이 아래로 내려가고 요렇게 위로 갈 수 있게 할 거고요. 스냅 단추가 16mm이기 때문에 여기는 요 선을 기준으로 요 선에 맞춰서 달아줄 거고요. 저는 체크라서 스냅이 달리는 간격도 이렇게 여기 체크 주황색이 있는 부분마다 해서 총 4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끝부분은 이렇게 벌어져야 팔이 편하기 때문에요. 여기는 안 달고 이렇게 해서 총 4군데 달아줄 거고요. 이쪽 편에 달고 나면 반대편 같은 위치에 이쪽 편에다가 간격 맞춰서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양면을 다 입을 거라서 뒤쪽에서는 바늘땀이 표시가 나면 안 됩니다. 이쪽 편에서 위에 보이는 부분에서만 살짝 뜰 거고요. 총 구멍이 6개인데 한 구멍당 3땀 정도씩 떠줄 거고요. 다음 구멍으로 지나갈 때는 이 원단이 2겹이니까 2겹 사이로 살짝 떠서 뒷면에서는 표시가 안 나도록 주의해 주세요.
반대편은 이렇게 생긴 모양을 같은 위치에 하시는데 여기서는 체크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쪽 체크에 맞춰서 이렇게 핀을 꽂아주세요. 여기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핀을 꽂아주시면 이 자리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모양을 맞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첫 번째 스냅을 달아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릴 수 있게 이 체크 문양도 맞춰지고 가려질 수 있게 이렇게 될 거고, 주황색 쪽에서 입으면 주황색 쪽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 있게요. 이 위치에 맞춰서 3개 더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냅 단추 4군데 양쪽으로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착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단추 4개 잠그시고요. 머리는 요 사이로 빼는데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요 부분이 살짝 이런 식으로 꺾이게 돼 있고요. 입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옷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쪽 편이 오른쪽으로 가게 해서 오른팔을 자유롭게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했고요. 뒤집게 되면은 무늬가 없는 쪽에서는 이런 느낌 나도록 돼서 양면으로 다 입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단계를 위해서 손바느질로만 양면지와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스냅 단추만 있으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멋진 케이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